현재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계획이라는 자료가 유출되어서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복수의 언론에서도 똑같은 내용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문건을 살펴보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겠다라는 것인데요. 지급 대상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전 국민 지급을 하지만 소득 구간별로 차등 지급을 하겠다는 것이 해당 문건의 핵심 내용입니다. 소득 상위 10%는 15만 원을 주고요. 일반 국민은 25만 원 지급을 합니다. 차상위계층이나 한부모 가족에게는 40만 원을 지급하고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게 계획인데요. 그래서 전 국민에게 지급을 하되 상류층 부자들은 조금 덜 받고 일반 국민들은 25만 원, 저소득층은 40만 원, 50만 원을 준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게 현재 기본 계획 단계 문건과 언론들의 이야기인데요. 아시다시피 추경은 국회 본회의 등을 통과해야만 진짜 확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금액은 대략적으로 이렇다라고 생각해 두시면 될 듯하고요. 지급 방안의 경우 문건에 따르면 지난 재난지원금 시스템을 보완하여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언론 기사들을 취합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현재 유력안으로는 지역화폐를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는 방안이 거론이 되고 있고요. 사용 기한을 3개월에서 6개월 등으로 정해두어서 기간 내에 소진하게 하는 방식과 대형마트 온라인 플랫폼 일부 제외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재원 조달의 경우 언론 관측을 종합해보면 예비비 세계 인격음 5조, 세출 구조조정 3조, 국채 발행 10조 안팎을 통한 방식이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일단 이 내용들은 여당과 협의가 이뤄져야 하기에 결정이 되더라도 언제 지급이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현재 언론들의 재난지원금 지급 예상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6월 14일 전후로 기재부가 정부 안에 추경 규모 지원금 세부 설계를 확정을 지으면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6월 20일 이후 국회 예결위 심사가 이뤄질 텐데 이때 여야의 합의가 중요해질 듯 합니다. 그리고 만약 예결위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6월 28일 이후 임시국회 본회의에 해당 안건이 상정이 되는데 이때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재난지원금 안건이 처리가 되면 빠르면 7월 중순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현재 지급 예상 시기는 빠르면 7월이고요. 여야의 협의가 늦어지면 8월로 밀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이재명 정부의 바뀌는 통신비 혜택과 노인 정책들을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 통신비의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세액공제가 나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세액공제 대상이 근로자 본인, 그리고 자녀, 거기다 65세 이상 노부모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65세 이상인데 일하고 있다면 이 통신비가 세액공제가 되어서 추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더러 만약 내가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자녀가 내 통신비 납부 내역을 토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만약 이 정책 시행한다면 가족분들에게 필수적으로 소식을 공유하셔야겠죠. 세액공제율은 현재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약 6%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단순 계산했을 때 근로자가 내 자녀나 노부모님 등의 연간 통신비 약 200만 원을 세액공제 받을 경우 약 12만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건 단순 예시이고요. 앞으로 해당 정책의 관건은 이 통신비에 인터넷 등 다양한 범위의 통신비 내역을 모두 포함해 줄 것인지의 여부와 환급 가능성 여부, 그리고 통신비 한도가 얼마까지 일지가 관건이라고 하는데요. 다양한 범위의 통신비를 세액공제로 인정해준다면 한 가구의 인터넷, 휴대폰의 통신비가 수백만 원에 이르기에 꽤나 쏠쏠한 금액의 세액공제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환급이 안 된다면 저소득층이나 소득이 적은 분들에게는 그다지 의미가 없는 정책이기에 환급성도 보장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무튼 통신비와 관련해서 시니어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소식인데 이 내용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서 제가 자세히 다뤄봤고요. 다음 내용도 중요한데요. 기초연금 받는 분들에게는 정말 도움이 될 만한 소식입니다. 통신 분야에서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이 받는 통신요금 감면 혜택이 자동 적용이 되도록 변경하겠다고 합니다. 현재는 해당 정책을 몰라서 신청을 안 했거나 신청 과정이 번거로워서 신청 못한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냥 자동 적용 및 할인되게끔 변경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가 단계적 폐지가 됩니다. 현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급할 경우 각자의 기초연금액이 20% 감액되는 제도가 부부 감액 제도인데요. 이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부부가 함께 더 넉넉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그리고 일하는 노인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 제도가 개선됩니다. 일하는 노인의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제도를 개선해서 국민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간병비 공공부담이 확대됩니다. 고령자의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이 간병비를 부담하는 비율을 확대하여 개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다 합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 하향 및 보장 개수가 확대가 됩니다. 어르신분들의 구강 건강을 위해서 임플란트 개수를 현재 2개에서 그 이상으로 확대를 한다는 것인데요. 해당 정책이 시행되면 기존에 2개만 임플란트 받았던 분들도 추가적인 임플란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무상 어르신 패스가 도입됩니다. 교통 정책인데요. 해당 패스는 정액권으로 광역교통망을 거리 비례 추가 요금 없이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정책이 나와봐야 알 수 있을 듯하고요. 그리고 노인을 위한 생애 전환 문화 패스가 도입된다고 하는데요. 문화 관련 지원으로 예상됩니다만 구체적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택연금 제도를 확대해서 가입 대상을 완화하겠다고 하고요. 또한 방문 진료 서비스가 확대될 듯합니다. 격오지 방문 지원이나 노인들을 위한 방문 진료 서비스 등 이 공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증호흡기 질환 조기 진단 및 예방적 치료 강화가 약속되었는데요. 현재는 독감, 폐렴, 코로나, 결핵 등에 대한 어르신 지원이 있는데 추가적인 정책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주택 정책으로는 고령자 복지주택을 확대하고요. 은퇴자들이 모여 살 수 있는 대규모 거주시설을 구현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로당주 5일 급식 지원 등을 포함해서 노인 여가복지 시설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하고요. 고령운전자 페달 5조작 방지 장치 구매 시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도 공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실버 여행 지원 정책 공약이 있었고요. 노인 스포츠 강좌 수강료 지원의 공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양 의무자 기준도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동안 지난 정부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일부 폐지하거나 완화하였지만 그래도 이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있어서 생계가 어려운 어르신들이나 취약계층들에게는 수급을 받지 못하는 걸림돌이었는데요. 이재명 정부에서는 취약계층을 더욱 보호하겠다는 의지로 이 부양의무자 기준은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걸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앞으로 해당 정책이 어떻게 시행이 될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6월, 7월 새롭게 시행되는 2가지 노인 정책이 있는데요.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2025년 새로운 에너지 바우처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취약계층에게 냉방비, 난방비, 도시가스, 전기료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지원 금액은 1인 약 29만 원, 2인 가구 약 40만 원, 4인 가구 약 70만 원을 지원합니다. 대상이 된다면 꼭 신청하셔야겠죠. 신청 대상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중에 만 65세 이상 노인, 영유아, 장애인, 중증난치 질환자, 한부모 가족 등 대상자가 본인이거나 일명이라도 세대원으로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특히 어르신분들이 이 정책 모르시면 꼭 체크해두고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청은 주민센터에 하시면 되는데요. 기존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셨고 주소 변경 등 변경사항이 없다면 따로 신청 안 하셔도 됩니다. 사용법은 요금 차감이나 국민행 복카드를 받아 사용이 가능하니 해당 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비교적 취약계층 세대분들은 어르신분들이 많기에 주변에 꼭 공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까먹지 마시고 신청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6월부터는 1인당 35만 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평생교육 바우처 2차 모집 기간이 시작됩니다. 이 내용 시니어분들이 필수적으로 확인하셔야 하는 게 예전에도 몇 번이나 말씀드렸듯이 2차 모집 기간에는 65세 이상 분들이 신청이 가능한데요. 바로 예시를 보시면 충남의 경우 6월 17일까지 2차 모집 기간입니다. 65세 이상도 대상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추첨식이라 일부 어르신들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서울 강동구는 2차 모집이 6월 26일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전국에서 1인당 35만 원 평생 교육 이용권 지급이 되는데요.
2차 모집이 6월 중으로 각 지역별로 시작이 되며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모집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저도 영상 보시는 시니어 분들이 이 정책 놓치지 마시라고 현재 6월 중에 신청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건데요. 문제는 각 지역별로 모집 기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 지역별 평생교육 이용권 상담센터 전화번호를 남겨놓을 테니 2차 모집 신청기간 등을 확인해 보시고 해당 정책을 희망하신다면 신청기간에 꼭 신청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평생 교육 이용권 사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평생 교육 이용권 사용처로 등록된 기관에서 사용이 가능한데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운전학원, 커피제빵 학원, 뷰티 미용 실용음악, 플라워 공예, 필라테스, 운동, 요리, 컴퓨터, 간호학원, 영어회화 등 지역에 있는 등록기관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수강료 및 교재비에 사용이 가능하기에 만약 받으신다면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 이용권 신청, 발급 절차는 이렇습니다. 우선 확인하시고요. 지자체별로 다르지만 대체적으로는 신청자가 몰리면 추천 방식으로 선발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꼭 신청을 해보셔야겠죠. 네이버에 평생교육 이용권을 검색해 홈페이지를 터치해서 들어가 주시고요. 그러면 평생교육 이용권 팝업 내용이 보이실 텐데요. 아래 주소 클릭이라고 빨갛게 표시된 부분을 터치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신청할 지역을 터치해서 들어가면 이렇게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자체에 따라서 오프라인 신청 추가로 받는 곳도 있는데요. 그럴 경우 아래의 공고를 확인하셔서 해당 지자체의 접수처를 확인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평생교육 바우처 이용권 선정 방식은 일단 자격 확인을 먼저 하고 지원자가 많을 경우 온라인 추천 방식으로 지급한다고 하니 꼭 조건이 되시면 무조건 신청을 하셔야겠죠. 다만 지역마다 선발 기준이 약간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지역별 공고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당 35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요. 따라서 영상을 보신 분들은 꼭 신청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주변에 조건에 맞는 분들이 있으면 해당 내용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새로운 노인 정책들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다양한 공약들이 나와 있지만 전국민 지원금이나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들이 앞으로 이행이 되는지 지켜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정부가 바뀌면서 정부 정책에 다양한 변경이 예상되는데요. 어르신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댓글로 남겨보시고요. 앞으로 이 험난한 세상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응원 댓글도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앞으로도 도움되는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트렌드 라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